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화물 수출 지역에 각각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가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으로 문을 엽니다. 각 면세점은 술을 비롯해 향수와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의 품목을 취급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이며 고가 명품과 담배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오전 노조 농성으로 인해 주주총회 장소를 긴급 변경해 회사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주총 장소를 남구 무거동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한 뒤 11시 10분부터 주주총회를 열고 10분 만에 2가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안과 한국조선해양 이사 2명의 선임안입니다. 노조는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경기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동반 하락이 11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행지수는 선행지수와 각각 98.5와 98.2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설비 투자는 4.6% 늘며 3월 이후 2달 연속 소폭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은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훨씬 늘어난 겁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재민 부의장은 현 정권이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고 소득 불균형도 더 심화됐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353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개별 공시지가는 12.35%로 전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상승률의 약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영등포구가 18%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8K 스크린이 영국 런던의 중심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런던 랜드마크인 피카딜리 서커스 전광판에 QLED 8K TV 광고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는 퀀텀닷 기술과 8K 고해상도가 만들어내는 QLED 8K 기술을 활용해 자연경관 영상을 담았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하루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달해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와 함께 세계적인 광고 전광판으로 꼽힙니다. LG전자의 첫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V50 ThinQ가 미국에 본격 출시됩니다. 미국 4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는 현지 시간 31일 5G 서비스를 시작과 동시에 V50 ThinQ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V50 ThinQ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출시되는 5G 폰이 될 전망입니다. V50 ThinQ는 멀티태스킹에 탁월한 듀얼 스크린과 이동통신사의 높은 공시 지원에 힘입어 출시 2주 만에 15만 대 가까이 판매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이 하던 상담 업무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자산가의 돈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 환경에서 최근 한국시티은행 1호 마스터에 선정된 오이나 CPCRM을 임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이나라는 제 이름을 걸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저희는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을 베이스로 영업을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제 어떤 업무의 성과라든지 그게 뭐 양적이든 질적이든 고객분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0명이 넘는 리서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 인력들과 그리고 그런 리서치 자료들, 리포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또 상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은행이라는 강점을 저희는 10분 활용하고 있죠. 일단 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성과적인 그 지표를 기본적으로 보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또 금융인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수탁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탁고 고객의 관리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고객님들의 2세대까지 자녀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서 자산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꼭 지점장, 센터장 같은 관리자의 어떤 길이 아니라 PB로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무를 도입하면서 마스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라는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는 뭐 고객에 대한 사명감은 분명히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일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열정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런데 그 마스터를 부여받고 나서는 한 가지 사명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다시 저는 시티은행이 이 대한민국에서 WM 그 시장에서 넘버원을 탈환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고, 기업들이 트렌드를 알아야 사실은 그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됐던 제품이 됐던 구매를 해줘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 사회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 독서를 하는데 그게 꼭 뭐 경제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책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런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책을 사고 책을 읽고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라는 직무를 부여받으면서는 이제 제가 고객과 제 자신과 이렇게만 보는 시야에서 그걸 좀 더 넓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은행의 어떤 WM 비즈니스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65명과 아르바이트생 698명을 대상으로 정시 퇴근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51.5%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사나 선배의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65%를 넘어서며 가장 컸습니다. 업무가 많아서라는 답변도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